송은재TV 시작합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하자 광복회에서 여기에 반대를 한다. 김형석을 계속 고집을 하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자 야당에서는 또 모두 이 민주당, 야당 모두 광복회와 같이 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해서 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석이 뭐 소위 뉴라이트다, 극우다, 친일파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뭐 섬뜩한 서로 비방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장을 비롯해서 모두 나서서 광복회를 찾아가서 이종찬 회장이죠. 이종찬 회장을 찾아가서 뭐 달래고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계속 기사로 나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는 부분을 놓고 이렇게 여야가 또 대립을 하는 이런 구도입니다. 이걸 보면 일반 국민들은 좀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김형석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독립기념관장이 뭐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가 잘 몰랐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광복회가 나서고 또 여야가 이렇게 완전히 이 갈라서서 이렇게 싸워야 하느냐. 여기에 또 뭐 친일파냐 아니냐 뭐 반일이냐 반일 감정이 나오고 윤 대통령이 인사를 잘했느냐 잘하지 않았느냐. 야 뭐 광복회가 저렇게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뭔데 그렇게 골치 아프게 김형석을 취소하고 뭐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면 될 게 아니냐. 뭐 갖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에 근간이 있고 지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문기사나 이 방송기사를 보면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좀 이렇게 판가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고 상식이고 일의 근간이죠. 김형석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발을 해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반발을 해서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민주당도 같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뭐 친일파다, 뭐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다. 심지어 밀정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의 간첩이다. 윤석열 정부 내에 일본의 간첩이 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가 뭐 일본의 밀정이다. 또 거짓 선동, 괴담, 뭐 이건 뭐 가짜뉴스. 요즘은 뭐 일만 하면 가짜뉴스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된 논란도 아니고 뉴라이트에 대한 뭐 이게 우익이냐 좌익이냐 우리 광복을 놓고 독립운동을 놓고 이게 계속해서 또 이승만이냐 김구냐 이 논쟁까지 이게 무려 지난 2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논란입니다. 그런데 뭐 굳이 지금 와서 다시 또 이렇게 라며 모두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광복회장인 이종찬 회장과 이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죠. 이철우 교수, 연세대 이철우 교수와는 윤 대통령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이종찬 회장도 윤 대통령과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사이였다. 뭐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아는 사이끼리 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또 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종찬 회장이 윤 대통령에게 3번이나 편지를 썼는데 거절을 당했다.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야 하느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간은 김형석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될 정도로 문제가 있느냐. 윤 대통령이 김형석을 임명한 것이 문제가 있느냐. 김형석이 무슨 뭐 대단하게 존경을 받을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장, 뭐 별로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이런 기념관장에 임명하는 데는 큰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뉴라이트냐 아니냐, 우익이냐 좌익이냐, 뭐 친일파냐 이 논쟁은 이미 20년 된 논쟁입니다. 이게 뭐 독립운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8.15 광복절이 중요하냐, 1948년 건국일이 중요한 것이냐, 김구가 훌륭하냐, 백범 이승만이 훌륭하냐,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이미 거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중요하죠. 독립운동을 한 결과 이 뭐 광복이 됐고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일이죠.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대한민국 발전에 초석을 다진 것이고 백범 김구도 독립운동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일의 우선순위를 상식에 따라서 국민들은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밥그릇도 문제가 되고 이념 전쟁에서부터 밥그릇까지 지금 뭐 이제 8.15를 앞두고 또 이승만에 대한 다큐가 나오니까 그게 보기 싫은 좌파들의 준동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간은 윤 대통령이 김영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김영석이 무슨 친일파도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뉴라이트 중에서도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 비판하면 되지. 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거기에 민주당도 뭐 가담을 해서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또 대통령실은 우르르 나서서 달랜다고 뭐 1948년 건국절 제정은 하지 않겠다 뭐 김영석을 바꾸긴 그러니까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달래는 모습이냐.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을 일으킬 부분이냐라는 게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복회나 민주당이 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걸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뭐 좀 뉴라이트적인 이런 인사들이 많이 설치는 것을 보기 싫다. 또 반일 감정을 건드리고 친일파 이런 공격을 해서 정치적으로 좀 거짓 선동을 하겠다. 이런 뭐 의도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굳이 나서서 뭐 이종찬에 대해서 좀 뭐 달래고 이런 작업들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안 외동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중심을 딱 잡으면 되는 일입니다. 김영석이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독립기념관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이게 문제가 되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참석하겠다, 바꿔라. 그건 안 된다. 못 바꾼다.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민주당도 불참하겠다. 그러면 참석하지 마라. 이 광복절 경축식을 여야가 나뉘어서 치르고 광복회가 참석하지 않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협박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참석할 필요 없다. 뭐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 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일입니다. 지엽적인 것과 초등학교 때부터 윤 대통령과 친구였다, 뭐 친구 아버지였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이 안 돼서 기분 나쁘다. 그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이게 막 뒤섞여서 뭐 대단한 것처럼 이러는데 김영석이 큰 문제가 되는 뭐 비리를 저질렀거나 친일파적인 언행을 했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립기념관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비판을 하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경축식에 불참까지 하겠다? 그러면 불참을 하면 됩니다. 뭐 이걸 엎드려 가서 빌면서까지 뭐 이렇게까지 할 일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야 골치 아픈데 윤 대통령은 뭐하러 이런 사람을 임명하느냐 막 바꿔라.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인사가 무슨 뭐 장난입니까 이게 지금? 또 뭐 때문에 바꿉니까? 김영석이 누군지 저도 잘 모릅니다. 기사화가 돼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보니까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독립기념관장 못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트집 잡는 사람들 이렇게 트집을 잡겠다면 경축식 불참하면 됩니다. 민주당 불참하면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뭐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합니까? 이런데 뭐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조선일보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이 뭐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거짓 선동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이 이재명과 민주당 이 거짓 선동에 대비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1조 5천억의 예산을 투입을 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4만 4천 회에 걸쳐서 방사능 검사를 했다. 대부분 99% 가까이 방사능이 아예 검출조차 되지 않았다. 1조 5천억이라는 돈 예산을 낭비를 하고 4만 4천 번이나 이렇게 방사능 검사를 해야 했다. 이 거짓 선동에. 누구나 보면 이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이 거짓 선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낭비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국론 분열을 겪었습니다. 광우병 선동으로 예산 낭비가 4조 원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계속 되풀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부분은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과학적인 검증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왜 의혹을 제기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합리적인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의혹은 과학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과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이런 거짓 선동,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1조 5천억의 예산을 투입을 했다. 4만 4천 번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했고 방사능이 대부분 아예 검출되지도 않았다. 이 매번 되풀이되는 이 거짓 선동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지금 가짜뉴스 법안 아직도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엄격하게 이 법적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짜뉴스를 하는 곳은 언론이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기자가 아닙니다. 뭐 보수든 뭐 진보든 좌든 우든 가짜뉴스는 처벌해야 될 범죄입니다. 이게 언론과 무슨 관계가 됩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와 무슨 관계가 됩니까? 거짓 선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그러면 안 와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 불러서 경축식 뭐하러 부릅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과 법치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일입니다. 이종찬을 뭐 달래기 위해서 가기는 뭐하러 갑니까? 이런 사람을. 이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두 제정신이 아닌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왜 휘둘려서 이렇게 국정이 어지러워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인사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후쿠시마 처리수 이 방류 그 결정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과학적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상식적인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